지난 7월 전국 최상위 0.1%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1등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때 막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서 애가 참 샤프하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는 샤프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1등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지수야 일어나봐라 이렇게 해서 일어서서 제가 박수를 받았거든요. 애들 박수를. 그때 교실부터 복도까지 계속 뛰어다닐 정도로 기분이 좋고 집에 오는 발이 걷는 것 같은데 걷는 것 같지가 않은. 담임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 중3 담임 선생님한테. 근데 어머님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에다 응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애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더라고. 진짜 꿈이냐 생시냐 같더라고요. 그냥 1등이라고 나오니까 1위라는 걸 정말 찍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저는 많이 있었는데 애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상 찍히니까 정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대자보 형식으로 1등에서 50등까지 이과, 문과 나뉘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가서 저도 핸드폰으로 인증사진 하려고 찍어놓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대규모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질문은 총 116개. 공부 습관, 일상생활,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예상하죠. 성균관대 교육학과 김현철 교수팀이 설문 문항의 개발과 분석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최상위 0.1%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조사 연구입니다. 전국 164개 학교 0.1% 800명과 일반 학생 7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0.1%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여기에서는 선전과는 다르게 점심시간 후에 5교시 수업시간. 취락이 아주 교실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물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선 안에서 그 속에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한 아이. 현규입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사. 반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네. 부럽죠. 저도 막 놀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지난 3월 전국 단위 시험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2010학년도 6월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그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이 57만 명 중에 100%. 57만 4,350명 중 100%. 전국에서 1등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고요. 확실히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잠깐만. 또 다른 0.1% 아이를 만나볼까요? 지혜는 버스에 타자마자 책을 펴듭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영어 단어 외우기에 몰두합니다. 등하교 시간 10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도 재밌어요. 오래 하다 보면. 습관 되다 보면 이거 하면 더 집에서 할 때보다 집에서 좀 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긴장이 돼서 좀 빨리빨리 외워져요. 지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외운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이었죠. 네? 부화하다. 감옥. jailhouse. 미저러블. 비참한. 알아차리지 못하는. oblivious. 이어지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보트를 한 번 젓기. stroke. drain.
배수하다. 재밌는 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즐기는 모습입니다. Unforgiveness.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0.1%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걸까요? (10명의) 아이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이 0.1%, 왼쪽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학업 성취도와 여러분의 기억력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가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각 단어당 3초씩 75초 동안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단어의 개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0.1%와 일반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건 6개였는데요. 10개 예상했어요. 10개라고 예상했는데 7개 맞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8개. 저 10개요. 그리고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기억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침없이 써내려가는가 싶더니 이내 기억이 나지 않는 듯 고심하는 표정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빼기 6 더하기 1.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개 예상했어요. 8개 맞았어요. 5개 예상하고 8개 맞았어요. 10개라고 예상했는데 4개 맞췄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냥 2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반 학생 5명 모두 예측한 단어와 정답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10개요. 실제로? 10개 맞췄어요. 8개에서 8개 맞았어요. 7개 맞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7개 맞췄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암기력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잘 본 애들도 너무 많아서 별로는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면 0.1%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그런 안목, 그 눈에 있어서 그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차이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0.1%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보다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 풀면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틀리고 그런 거 많은데 낮은 편이에요. 가끔 높게 나오는데 그건 그냥 운이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낮게 나와요. 거의 똑같은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틀릴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확실히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면 이거 맞았으니까 확실하게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게 딱 점수로 났을 때는 딱 내가 이걸 모르는 게 맞았구나, 아는 게 맞았구나 하면 일치하죠. 134대 125. 설문에 참가한 0.1%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의 IQ입니다. 예상과 달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가장 높았고 IQ는 16가지 예문 중 9번째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머리 좋은 애가 열심히 진짜 꾸준하게 하는 애 정말 못 따라잡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면 그 애가 처음에는 좀 머리가 안 좋았더라도 꾸준하게 하면 걔도 어느 순간 머리가 좋아져 있어요. 솔직히 제가 주변 아이들의 평균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가 그중에서 머리가 가장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머리를
무조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현규의 중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수학은 양, 영어는 리. 그야말로 중위권이었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문제만 푼 것밖에 없어요. 틀린 문제를 따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다시 풉니다. 그러자 같은 문제를 2번 틀리는 일이 없어졌죠. 저도 당연히 틀린 게 나오면은 짜증나죠. 막 다시 하기 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시험을 보고 또 잘하려면은 그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그게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이고 설명 듣고 제 걸로 만들려고 계속 하죠. 모르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0.1%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 들어와봐. 혜우가 공부를 하다 말고 엄마를 부릅니다. 왜? 또 선생님 놀이 하게? 선생님 놀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뭔데? 아테네 민주정치 할 거야. 군사 중심이고 그래서 얘네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스 동맹이랑 아테네가 중심이 된 혜우가 수업을 하듯 설명을 시작합니다. 델로스 동맹이랑 전쟁을 해. 근데 거기서 아테네가 학생은 이겨. 단 한 명, 그러면서 엄마입니다. 얘가 여기서 맹주가 되는 거야, 이 동맹에. 얘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당을 뭔가 지급해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일하는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두 시간씩 엄마에게 수업을 하곤 합니다. 평의에 만들고 그다음에 도편 추방제라고 해가지고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부르면은 들어와서 이렇게 좀 벌을 쓰죠. 시험 볼 때 엄마랑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이 칠판 떠오르는 그런 적도 몇 번 있고 해서 이렇게 공부 자주 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교탁 앞으로 한 친구가 나옵니다.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죠? 아는 거지? 응. 어디? That any musical idea? 반장인 태화가 열심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뮤지컬 나오자. 안 나오네? 뮤지컬 아이디어 나오지. 바보잖아. 반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테지만 자기 공부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제가 하다가 많이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흐트러졌던 게 잡히기도 하고 또 애들이 물어보는 거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형규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얘네가 혜우는 엄마에게 설명을 하며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태화는 친구들을 가르치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복습입니다. 예습이랑 비교하면 한 15배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습은 어느 정도 중요한데 그거예요. 예습은 그냥 하기 전에 맛보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이해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듣고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복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게 제 눈을 통해서 제 머리로 들어오고 그렇게 딱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노력하는 거는 자꾸 반복하는 것. 네,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
근데 복습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했던 내용이 곧바로 생각이 나면서 정리가 확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죠. 그것도 그렇고 이해가 되게 잘 돼요. 복습을 하게 되면. 0.1% 아이들의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 후 1시간 뒤에는 50%, 한 달 뒤에는 80%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기억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습입니다.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설문조사 결과 0.1% 아이들은 복습을 위한 자기 공부 시간이 하루 4시간 12분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면 64%의 아이들이 개인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요즘 태화는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미술학원에 다니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대에 가려는 태화를 엄마도 담임선생님도 말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터치를 꼼꼼하게 무한했는데 조금 밝단 말이에요. 아예 어둡게 좀 눌러놔주세요. 왜냐면 얘가 밟았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 경쟁률 35.6대 1 같은 스타를 보면은 볼 때마다 아, 내가 저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런 긴장감이 들어요. 수백 권의 만화책으로 가득 찬 방, 태화의 방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도 만화에서 시작됐죠. 미술학원을 다녀와서 아무리 늦어도 3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태화 성적의 비결입니다. 집에 와서 그냥 자버리면 점점 하루에 3시간씩 점점 줄어들어서 1년으로 치면 1000시간 가까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걔네보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그걸 반 이상이라도 1시간, 2시간이라도 보충을 해서 그만큼 메꿔 놓으면 적어도 딴 애들보다 뒤처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복이는 공부를 할 때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점수 10점을 이렇게 가운데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집중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다트를 종종 던져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책상도 이상해 보입니다. 집이 아니라 마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중도를 높일 방법을 찾다 생각해낸 것이죠. 책상이 너무 넓으니까 이것도 만지고 싶고 저것도 만지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또 한편으로 좋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한다면 사주마.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좀채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의 자기 공부, 중복이의 원칙입니다. 꼭 자기만의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가져야지 오늘 배운 것도 정리하고 내일 무엇을 할지도 계획이 서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1% 아이들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침 식사.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0.1% 아이들의 공부법은 어떨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과학고를 입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들을 풀면서 기초를 다진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겨우 1년 공부해서 과학고에 입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작했고 하루 17시간 이상 공부해서 결국 합격을 했지요. 지금도 독종이라 불릴 만큼 열심입니다. 세찬이가 뭐 입학 성적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입학 성적에 비해서 세찬이 성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상향선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말씀 듣고 머릿속에서 요약을 하고 그대로 적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따로 요약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쓴 필기만 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제 글씨로 제가 써놓은 거라서 애착도 많이 가고 그래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수진이는 요즘 화학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면 한 과목에 몰두합니다. 필기구에서도 이런 성향이 드러나죠. 이건 제 자랑감이에요. 파란 것만 가져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냥 좋아해서 좋아하면 그냥 되게 하나하나 파고드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건 되게 진짜 끝까지 좋아해요. 이때가 진짜 시초였는데. 다른 참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저 이든 아예 다 파란색 썼어요. 자신이 정리한 노트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최고의 참고서가 되기 때문이지요. 0.1% 아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공부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별로 수학이나 논술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제가 그날 해야 될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칠 때마다 아 내가 해냈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Keynote address. 학교를 가지 않는 일요일. 현영이는 영어 공부에 몰두해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죠. 하루 잘 보냈다 그러면 한 15시간 정도?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한다고? 네. 제가 목표를 좀 많이 잡는 편이라서 하루 목표치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항상 시간이 모자르죠.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적는 수첩입니다. 과목, 교재, 그리고 해야 할 분량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한 것은 모두 해냅니다. 일요일 저녁,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현영이의 1등 비결입니다. 또 하나 0.1%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수업 내용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에 하신 것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시험 기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안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과연 0.1%의 학생과 일반 학생의 수업 집중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 트래커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수업 시간 시선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제 델타 X를 간단하게 H로 쓰기도 한다 그랬고요. 수업 10분 후, 두 학생 모두 책과 칠판에 오가며 집중합니다. X-A분의 fx-fa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 자, f'a가 극한이기 때문에 fa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수업이 했고요. 30분을 넘어서자 시선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0.1% 아이는 계속 칠판을 주시하는 반면 일반 학생은 책 밑으로 시선이 떨어진 후 올라올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집중력은 결과에 해당하는 집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르는 거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원이라든가 그 교과 내용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되지요. 전남 장성의 한 시골 학교. 사교육의 혜택이 거의 없는 곳이죠. 여기에도 0.1%의 아이가 있습니다. 완도에서 자란 성빈이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최상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명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수업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잘 되면 들을 그런 생각이 있다면 50분이면 다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지역이 다르고 학교가 달라도 아이들은 모두 학교 수업을 강조합니다. 정차는 복도가 있으면 문은 있고 특히 수업 시간에 있어서의 집중력은 그건 진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60%의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업 흥미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의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좋은 문제집 아니면 뭐 가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공부를 할 땐 그런 외적인 요인보다는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 있잖아요. 내적인 그런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0.1%의 마지막 주인공. 지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수는 하루 24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복도에까지 배움에 대한 열기가 퍼져나옵니다. 잠이 와서요. 네, 앉아있을 때는 계속 잠이 올리니까 자꾸 엎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걷고 이렇게 서서 공부하면 잠이 좀 깨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침대 위에 조그마한 상을 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수의 꿈은 생명공학자입니다. 오늘 하루의 노력이 꿈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밑거름이 될 것을 알기에 밤이 깊도록 공부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누군가는 머리를 말하고 누군가는 부모의 지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0.1% 아이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을 말합니다. 복습, 자기 공부, 그리고 학교 수업에 충실할 것.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0.1%의 비밀입니다. 안경 한번 이렇게 딱 만져서 크게 봐.